안녕하세요. 이야기 한자 교실입니다. 한자 급수 시험 5급 7강 대나무와 동물에 관한 한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홀로독입니다. 이게 각골문을 한번 자세히 보면 앞에 이게 개가 보이죠. 그리고 뱀이 보입니다. 이제 뭔가 맹수들은 혼자 살잖아요.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홀로독은 개견, 이 개 사슴녹변, 이게 바로 부스입니다. 자, 밑에가 벌레충이죠. 이게 뱀을 벌레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맹수들은 혼자 산다. 그래서 홀로독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독도, 떨어져 있는 독도,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 독자, 스스로자, 홀로독 설립, 나 혼자 서서 독립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독립입니다. 그래서 홀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능이 능자는요, 이 고기육 부스에 들어있는 것을. 고기, 이게 바로 고기인데요. 뭔가를 할 수 있다. 뭔가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능하다, 능력이 있다, 능동적으로. 내가 자기 자신이 능동적으로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스스로 뭔가 일을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그러죠. 뭐뭐 할 수 있는 능력, 가능. 그럴 때 능이 능을 씁니다. 그 다음에 말에 이렇게 갈기하고 뭐뭐하고 발을 그대로 나타낸 모양이 바로 마자입니다. 말이 톡 서 있는 모양이죠. 옛날에 각골문을 이제 나중에 대 쪽에다 쓰고 했는데 공간이 좁으니까 이렇게 세워놓은 모양도 있고요. 가로로 한 것도 있고요. 왼쪽 좌우가 바뀐 것도 있고요. 각골문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 말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말마가 들어있는 한자는요. 자, 말마는 말의 모습을 본뜬 자, 마이동풍이입니다. 말 귀에 동쪽 바람. 말 귀에 아무리 동쪽 바람이 불어도 말은 전혀 신경 쓰지 않죠. 그래서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걸 보고 바로 마이동풍이라고 하고요. 중마고우, 그 대나무를 길게 해서 같이 놀았던, 그 대죽을 같이 타고 놀았던 그 어렸을 때의 친한 벗을 중마고우라고 합니다. 그다음 주마간산,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산을 봐요. 그럼 산의 모습이 자세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간단하게 훑고 지나가는, 너무나 그냥 겉만 살짝 보고 넘어가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것을 주마간산이라고 합니다. 말을 타고 가면서 산을 본다. 얼마나 간단하게 보겠어요. 그 다음에 경마, 말들끼리 경주하는 거. 마부, 말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마차, 말이 모는 수레. 그리고 경주마, 달리기 하는 말. 그럴 때 말마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우죠. 여기 머리 모양을 강조해서 만든 것이 바로 소우자입니다. 소는 제사에도 많이 쓰였죠. 이게 소를 반토막으로 딱 가른 것에서 나타난 게 바로 반반, 2분의 1 할 때도 이게 소 머리가 들어갔고요. 물건물 할 때도 이게 들어갔어요. 자, 물건물 할 때 이게 소가 들어가죠. 소 머리 모양을 나타내서 물건물 들어갑니다. 자, 소우가 들어가는 거는요. 소우는 제사 희생에 바쳐진 죽은 소의 머리 모양을 본뜬 자입니다. 옛날에는 신에게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그래서 각골 문자에 보면 보통 점치고 제사 지내고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자, 소우, 소젓이 우유죠. 우각, 솥불, 우육, 그럼 소고기, 한우, 또 유구도 있죠. 또 구우일모, 소 9마리에 터럭 하나, 굉장히 썩 많은 가운데에서 극히 적은 수를 구우일모라고 합니다. 자, 물건건, 사건건이 있는데요. 네, 사람 인변에다가 소우를 합쳐서 물건건 그랬습니다.
사람인 부스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도 소우가 들어가서 선생님이 동물에 넣었습니다. 사사건건, 물건, 건수, 사건 할 때 들어간 자가 바로 물건건, 사건건입니다. 양은 순하고 착하죠. 그래서 착하고 어짓말을 한다 할 때 착할 선자입니다. 이게 말씀원이에요. 말씀원이 2개 들어있죠? 그 가운데가 양양이 들어있죠. 양은 착하기 때문에 아마 착한 말에 이 양양이 들어간 것 같아요. 찾을 때는 입구 부스에서 찾아야 됩니다. 입구 착한 말을 한다 해서 착할 선자입니다. 길한 말, 착한 말, 좋은 말만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자, 선행, 진선미, 선의, 선영. 미스 코리아 선발할 때 미스 선이 있죠. 2번째. 참진이 1등, 선이 2등, 미가 3등 할 때 착할 선입니다. 이 아름다울 미도 양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 바로 아름다울 미자죠. 자, 기를 양자는요, 양치기 원래 그 막대기를 들고 양을 친다 해서 기를 양인데요. 자, 손예철 교수님이 지은 간명 갑골 문자전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요, 그 교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요, 원래 그 양은 공양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이 밑에가 이거 먹을식 있죠. 이거 양이 있죠. 그래서 양고기를 가지고 부모님께 드리다, 공양하다, 봉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를 양의 뜻도 있고 봉양하다의 뜻도 있는데 먹을식 부스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를 양 그러면 칠복이나 양양에서 찾아야 되는데 먹을식 부스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를 양보다는 봉양하다의 뜻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봉양할 양, 기를 양 그러는데요. 양육 그럴 때는 아이를 키울 때 뭐 육아, 양육 그럴 때는 기를 양이 되겠지만 어른을 모실 때는 봉양하다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손에 채찍을 들고 양을 치는 모습을 본뜬 자의 갑골문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봉양, 양육. 봉양은 어른을 봉양하고 양육은 아이를 기를 때 양육이라 그러죠. 양돈 그러면 돼지를 기를 때. 요양원 그러면 어른을 봉양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바로 요양원이죠. 병 고칠 요 원래는 치료할 때 료자인데 맨 앞에 나오면 이 료가 이응으로 바뀌어서 요양원 그러죠. 요양병원 할 때도 이게 들어갑니다. 네, 붙을착인데요. 이 붙을착은 양양부수에서 찾아야 됩니다. 붙을착, 양양 밑에다 삐침해갖고 눈목이죠. 뭔가 딱 양들은 딱딱 붙어서 살아요. 그래서 양들은 떼지어서 딱딱딱 붙어서 모아서 잠을 자고 그래요. 아마 그래서 양양에다가 붙을착을 넣은 것 같습니다. 자, 붙을착이 들어간 한자는 도착, 착실 또는 착용 할 때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무리군인데요. 이거 양양부스에 찾아야 됩니다. 이 양양부스에서요. 양떼라고 그러죠. 양은 떼지어서 다녀요. 그래서 무리를 이룬다. 그래서 이게 군이 이게 소리를 나타내. 소리를 나타내고 뒤에 있는 양이 뜻을 나타내죠. 그 음과 뜻을 나타내는 자를 형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때를 지어서 무리 지어 다니는 양떼의 특성을 잘 반영한 자가 바로 무리군자고요. 이 양이 옆으로 있고 여기에는 양양이 밑에가 있죠. 2개 다 똑같이 무리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군중, 군무 할 때 무리군이고요. 한 가지 참고로 큰바다 양에는 삼수변에다 양양을 하면 큰바다 양, 서양양이 되죠. 서양, 동양 할 때 큰바다 양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컷웅자에는 뒤에가 이렇게 세추가 있죠. 새에도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잖아요. 그래도 꽁은 암컷은 까투리, 수컷은 장기라고 하죠. 이게 바로 그 새를 나타낸 것이에요. 세추 부스에서 찾으면 됩니다. 수컷 웅자는 영웅, 영재, 영웅 할 때 웅자가 들어가죠.
이거는 수코둥하고 상관없는 거 나왔네. 웅장하다 할 때도 수코둥이 들어가겠죠. 수코둥, 영웅 할 때 들어가는 자고요. 자, 물고기 어자는 물고기 모양을 그대로 본둔 자입니다. 물고기가 고추 서 있죠. 반대로 서 있죠. 그 좁은 공간에다가 그리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어깨뼈나 다 좁잖아요. 뼈 공간 좁은 데다가 물고기를 그리려니까 고추 서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비늘을 나타내고요. 몸통이고요. 물고기의 머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어 부스에서 찾으면 됩니다. 제 부스 그대로 물고기어가 부스입니다. 자, 물고기의 모습을 그대로 본전 자고요. 어류, 활어 할 때 들어갑니다. 그 다음 고기 잡을 어는 물에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각골자에는요, 낚싯대하고 물고기가 있고, 또 그물하고 물고기가 있는 것도 있어요. 각골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렸죠. 어떤 사람은 낚싯대하고, 이렇게 그 낚싯대에다가 뭐 이렇게 해놓고, 이런 고기 잡으러, 또 어떤 사람은 그물 모양을 해서 고기 잡으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니까 삼수변에다가 고기를 넣었어요. 고기 잡으러 자는 삼수변, 즉 물수부수에서 찾아야 됩니다. 물에 고기의 생선에 대한 것이지만 물수부수에 찾아야 됩니다. 자, 물과 물고기의 모습을 나타낸 자입니다. 이 상나라 때, 즉 은나라 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았고요. 그래서 낚싯대도 보이고 고물도 보이고 그냥 손으로 잡는 것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자, 어부, 고기 잡는 사람, 어촌, 고기 잡는 마을, 어장, 고기 잡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냥 드디어 이제 대나무가 나왔네요. 대나무는 위에 부분, 이게 바로 대죽이죠. 그래서 대죽부수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오른손이에요. 또우, 그리고 이게는 붓터럭이 모양, 이건 붓이고요. 그래서 붓 모양을 그대로 본둔 자가 바로 붓필자입니다. 대나무로 만든 거죠.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 붓율이 오직률, 법칙률의 뜻으로 쓰이자 나중에 대죽을 더 추가해서 붓필이라고 했어요. 원래는 이게 원래 붓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게 오직률, 법칙률로 쓰이니까 대나무죽을 넣어서 붓필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붓필이 들어간 거, 필기구, 필담, 글씨를 써서 대화를 하는 거를 필담, 요즘 말하면 채팅에 해당이 되겠죠. 대신해서 글을 쓰는 데 대필, 만년필이 있어요. 잉크를 넣어서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만년필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글씨를 쓰는 걸 자필, 문필가, 글을 쓰는 사람을 문필가라고 합니다. 대신 써주는 거를 대필이라고 하죠. 자, 대나무 모양인데요. 대나무는 이렇게 마디가 있어요. 이렇게 마디. 그래서 마디절, 대나무는 꺾이지 않는다, 구부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절개절이란 뜻도 있어요. 사계절 할 때도 들어가고요. 마디절, 절개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절, 절개, 절지동물. 절지동물은 마디가 있는 거, 지네 같은 거는 마디가 있죠. 그걸 절지동물이라고 합니다. 충절, 절개절이죠. 여기서는 임금님께 충성해서 절대 마음을 굽히지 않는 것, 오로지 한 임금만 섬기는 것을 충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대나무하고 동물에 관한 한자를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풀과 나무의 모습을 본뜬 한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머릿속 이미지로 그려가는 한자 공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